이놈 혼자 얼마나 추웠냐. 이제 괜찮을 거야. 폭우 내린 밤, 철조망 너머 낑낑 우는 강아지를 신병 우빈이 망설임 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빈, 너 미쳤어? 부대 안에 동물 반입 금지. 명령 위반이 뭔지 몰라? 비에 젖어 죽을 것 같았어요. 살려주고 싶었어요. 명령 위반이다. 강아지 따위 때문에 규율을 어기냐? 토리는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우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우빈의 손엔 작은 이름표 하나만 남았습니다. 토리 한지연.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천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옥부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바로 빗속에서 발견된 한 마리 강아지로 시작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늦가을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찬바람이 훈련소 외곽을 매섭게 휘몰아쳤죠. 신병 정우빈은 낡은 빗자루를 손에 쥔 채 부대 외곽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21살, 이제 막 군복을 입은 지 열흘째였어요. 정우빈, 제대로 안 하냐? 다시 조교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우빈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충성, 다시 하겠습니다. 빗물이 흙탕물과 섞여 군화를 적셨습니다. 손은 벌써 시렵게 얼어붙었고 빗자루 자루는 젖어서 손바닥에 찰랑거리며 달라붙었어요. 우빈은 입김을 호호 불며 손을 녹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죠. 그래도 우빈은 묵묵히 빗자루질을 이어갔습니다. 군대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우빈은 늘 혼자였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군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면회를 오는 가족이 있었지만 우빈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 언제 끝나려나. 작게 한숨을 내쉰 순간 철조망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하는 무언가 괴로워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우빈은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다시 들려왔습니다. 낑낑낑낑. 분명 생명체의 울음소리였어요. 우빈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철조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교가 보면 또 혼날 게 뻔했지만 그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조망 아래 젖은 풀숲 사이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였어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털이 찰랑거렸고 내 다리는 추위에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동자가 우빈을 올려다보았죠. 강아지는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입가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세상에. 우빈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흙이 군복 바지를 적셨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아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젖은 털 아래로 작은 심장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게 느껴졌죠. 강아지는 우빈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이놈, 혼자 얼마나 추웠냐. 우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아지를 보는 순간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날 고아원 문 앞에 담요 한 장에 쌓여 버려졌던 자신의 모습이 이 작은 생명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빈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우빈은 망설임 없이 강아지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몸을 경직시켰지만 이내 우빈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조금씩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우빈의 가슴팍에 얼굴을 파묻은 강아지는 작게 낑낑 울었죠. 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우빈은 강아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자신을 버리고 간 부모님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때의 추위와 외로움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만큼은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넌 내 후임이다. 우빈은 강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군대에서 후임은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니까요. 이름은 토리야. 앞으로 잘 부탁한다. 강아지의 목에는 작은 이름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빗물에 젖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우빈은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작은 생명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먼저였죠. 그날 밤 우빈은 조심스럽게 토리를 내무반으로 데려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기다렸다가 내무반 뒤편의 좁은 공간에 헌 담요를 깔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었죠. 하지만 토리를 밖에 둘 수는 없었어요. 우빈은 토리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토리는 우빈의 팔 안에서 작게 숨을 쉬며 잠들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지킨다. 우빈은 토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 빛 아래에서 둘은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였죠. 버려진 두 생명이 서로를 지키며 밤을 보냈습니다. 우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토리의 작은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빈과 토리는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빈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토리도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우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기상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빈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토리가 담요 속에서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우빈은 재빨리 토리를 침낭 깊숙이 숨기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죠. 쉿! 조용히 해야 해, 토리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침낭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토리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죠. 토리는 영리하게도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원 집합, 점호 시작한다. 조교의 고함이 내무반을 울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침상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우빈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침낭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였죠. 불안한 마음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렷, 정면,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점호가 시작되려던 그때 갑자기 내무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소대장 김성훈 중위가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섰어요. 뒤따라 조교들이 긴장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죠. 오늘 아침 취사병이 이상한 걸 봤다고 신고했다. 누가 개를 들고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소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무반을 휩쓸었습니다. 우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주변 병사들이 서로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선처한다.
누구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설 수가 없었죠. 토리를 빼앗길 게 뻔했으니까요. 소대장은 천천히 내무반을 걸으며 하나하나 침상을 살폈습니다. 우빈의 침상 앞에 멈춰 섰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대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어지럽게 정리된 침낭을 향했습니다. 정우빈, 내 침낭 안에 그게 뭐야? 소대장이 침낭을 확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침낭 속에서 토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젖은 눈망울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토리의 모습에 내무반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죠. 이게 무슨... 소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군 기강문란, 영창각이다, 이 자식아. 소대장의 고함이 귀청을 찢었습니다. 우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흙 묻은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걸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아서 잠깐만 두면 안 되겠습니까? 우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토리는 우빈의 다리 뒤로 숨으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명령 위반이다. 강아지 따위 때문에 규율을 어겨? 군인이 감정에 휘둘려서 되겠냐? 소대장은 조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당장 적에 치워. 헌병대로 넘겨. 충성. 조교가 다가와 토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토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조교의 손에 붙잡혔어요. 우비는 벌떡 일어나 토리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꺼져.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소대장이 우빈을 밀쳐냈습니다. 우빈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토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토리도 우빈을 향해 낑낑 울며 발버둥쳤습니다. 토리야. 조교가 토리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토리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우빈은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죠. 너는 오늘부터 영창대기다. 각오해. 소대장이 차갑게 내뱉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무반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병사들은 아무도 우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빈은 힘없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침낭을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작은 이름표를 발견했어요. 어젯밤 토리의 목에서 떼어낸 그 이름표였습니다. 우빈은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집어들었죠. 빗물에 흐릿했던 글씨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토리 마이너스 한지연. 이름표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한지연. 우빈은 이름표를 꽉 쥐었습니다. 토리에게는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토리는 왜 철조망 밖에 버려져 있었을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빈은 빈 담요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토리야.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우빈은 이름표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토리를 꼭 다시 찾아야 해. 그리고 한지연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 하지만 우빈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이름표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토리가 헌병대로 넘겨진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헌병대 사무실에서는 긴급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었어요. 헌병대장 박준석 대위는 서류를 작성하며 혀를 찼습니다. 훈련소 내 불법 동물 반입이라. 요즘 신병들 정신머리가 없어. 옆에서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리는 철장 안에 갇혀 낑낑 울고 있었어요.
박 대위는 보고서를 완성하고는 상부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일상적인 징계 사건으로 처리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30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박 대위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헌병대장 박준석 대위입니다. 나 군단 작전 참모 최영호 대령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박 대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군단 작전 참모라면 별 바로 아래 계급이었어요. 박 대위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충성, 말씀하십시오. 방금 올라온 보고서 봤다. 강아지 건 말이야. 예. 신병이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입니다. 엄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는 무슨 처리야? 수화기 너머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대위는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주인이 있다. 알겠나? 예. 주인이 있다니 무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잘 보관해. 곧 주인이 직접 올 거야. 충성,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대위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상부에서 그게를 건드리지 말래. 예, 주인이 있답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도대체 누구길래 군단 작전 참모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거지? 사무실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토리는 여전히 철장 안에서 낑낑 울고 있었어요. 박 대위는 토리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편 우빈이 있는 중대에도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야, 들었어? 정우빈 그 강아지 주인이 있대. 진짜? 그럼 누구야? 모르지. 근데 상부에서 난리 났대. 헌병대장한테 직접 전화가 왔다던데? 헐.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소대장 김성훈 중위도 부대 본부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대장실로 불려간 김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중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김중위, 아까 그 강아지 건 잘못 건드렸어. 예. 중대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 든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어요. 그 개 주인이 곧 온대. 직접. 그게 무슨. 더 이상 묻지 마. 그리고 정우빈 병사,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 김중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누가 오기에 중대장까지 이렇게 긴장하는 걸까요? 오후 2시 훈련소 정문에 검은 SUV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검은색 차체,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식이 붙어 있었어요. 정문 헌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부대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본부 앞 주차장에 멈춰 섰을 때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정복 차림의 여군이 내렸어요. 한지연 중위, 25살. 깔끔하게 올린 머리, 강렬한 눈빛,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 모습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낡은 강아지 목줄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러나 정성스럽게 관리된 목줄이었습니다. 헌병대장 박대위가 황급히 달려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한지연 중위님, 충성, 수고하십니다. 제 토리는 어디 있습니까?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대위는 긴장한 얼굴로 헌병대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저쪽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헌병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박 대위가 황급히 따라갔어요. 주변 병사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 중위님 누구야? 모르겠는데.
분위기 장난 아니네. 손에 든 목줄 봤어? 저게 그 강아지 거 아닐까? 헌병대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안으로 들어서자 철장 안에 있던 토리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잠시 후 토리는 미친 듯이 짖으며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와랄, 와랄. 지연의 차갑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며 토리에게 달려갔어요. 토리야. 박대위가 황급히 철장 문을 열었습니다. 토리는 지연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지연은 토리를 꼭 껴안았어요. 토리는 지연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얼마나 무서웠니? 지연은 토리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구조한 병사가 누구입니까? 박대위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것이 정우빈 신병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징계 대기 중입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당장 데려오십시오.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충성. 박대위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지연은 토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토리의 목에 목줄을 채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널 구해준 사람 꼭 만나야겠다. 30분 후 중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중대장, 소대장 김성훈 중위, 그리고 한지연 중위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 문 밖에서는 헌병 2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단정하게 앉아 서류 가방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토리는 지연의 발밑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중대장은 땀을 닦으며 긴장한 표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중위님, 이번 일은 저희가... 잠깐만요. 지연이 손을 들어 중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이 부대에서 제 반려견 토리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병이 무단으로 반입해서 김성훈 소대장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무단?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중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김중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요. 구조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대장과 김중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토리는 사흘 전 산책 중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 근처였죠. 저는 밤새 토리를 찾아 헤맸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토리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토리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폭우 속에서 제 토리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헌병대 보고서였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정우빈 병사는 청소 중 철조망 밖에서 토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토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구조했다고 하더군요. 김중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대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김중희를 쳐다봤어요. 그렇다 해도 군 규율상. 군 규율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 병사를 징계가 아니라 표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김중희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군인의 본분이 뭡니까? 명령 복종만이 군인의 본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짜 군인의 본분이죠.
지연이 돌아서서 김중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빈 병사는 폭우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규율 위반을 각오하고 토리를 구했어요. 그런 용기와 따뜻한 마음이 진짜 군인다운 겁니다. 김중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지휘관 판단 미숙이었습니다. 판단 미숙이 아니라 본질을 보지 못한 겁니다. 지연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김중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위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파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죠. 지연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토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토리는 제게 마지막 가족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았을 때 토리가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런 토리를 정우빈 병사가 구해줬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어요. 제가 직접 토리를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병사가 토리를 발견하고 보호해줬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중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 신병,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징계 대기실에 있습니다. 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데려오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하고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장이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지연과 김중희만 남았어요. 김중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김중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희님, 계급은 명찰에 새겨지지만 품격은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김중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우빈 병사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규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볼 줄 아는 지휘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중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과 함께 우빈이 들어섰어요. 우빈은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토리를 발견한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토리도 우빈을 알아봤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낑낑 울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우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진짜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빈은 징계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형광등이 째려 나는 빛만이 방 안을 비췄어요. 우빈은 무릎을 끌어안은 채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거른 채였어요. 배는 고팠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토리 생각뿐이었죠. 토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주인을 만났을까요? 잘 있을까요? 우빈은 주머니에서 이름표를 꺼냈습니다. 한지연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회의실에서 본 지연 중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토리를 안았을 때 보였던 부드러운 표정. 토리에게 좋은 주인이 있어서 다행이야. 우빈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토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앞날은 막막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창에 갇힐까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고요한 밤 우빈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징계 대기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어요.
우비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병 2명이 급히 들어섰죠. 정우빈 병사? 예, 정우빈입니다. 우비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헌병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상부에서 긴급 인수명령이 내려왔다. 즉시 출발한다. 예, 인수명령이요? 우비는 당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헌병들은 설명도 없이 우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묻지 말고 따라와. 서둘러. 우빈은 이유도 모른 채 헌병들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대 마당에는 지프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헌병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우비는 떨리는 마음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설마 더 큰 징계를 받는 건 아닐까요? 지프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쳐 달렸어요. 우비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깜깜한 밤이 끝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죠.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차는 거대한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 위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비춰졌고 헌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우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군단 본부다. 헌병의 짧은 대답에 우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단 본부라니, 신병인 자신이 왜 군단 본부에 오게 된 걸까요? 차가 천천히 본부 건물 앞으로 진입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불이 환하게 켜진 창문들, 곳곳에 서 있는 헌병들. 우비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지프차가 본부 현관 앞에 멈췄습니다. 헌병이 문을 열었어요. 내려. 우비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현관 앞에 장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일제히 우빈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앞 가장 중앙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정복 차림의 노신사, 어깨에 빛나는 사성, 가슴에 가득한 훈장들. 육군 참모총장 한태식이었습니다. 65살 백발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강렬했어요. 우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군의 최고 수장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한태식이 천천히 우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였어요. 차렷. 우빈은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한태식은 우빈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지연이의 토리를 살린 병사인가? 우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지연이? 지연중이와 총장의 관계가 뭐길래?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중이님이 내 손녀야. 한태식의 대답에 우빈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지연 중위가 육군 참모총장의 손녀였다니.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설명됐어요. 상부의 긴급 지시, 군단 본부로의 호출, 장교들의 경례. 나는 그저. 우빈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긴장과 충격으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태식은 우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거운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네. 자네가 토리를 구해줬다고 들었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빈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한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을 자네는 외면하지 않았어.
한태식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토리는 지연이에게 마지막 가족이야. 부모를 잃은 지연이를 위로해준 유일한 존재였지. 그런 토리를 자네가 살려줬네. 우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연중이도 부모를 잃었다니.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자네 덕분에 지연이가 웃을 수 있었어. 나는 그게 고맙네. 한태식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우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들어가세. 지연이가 기다리고 있네. 우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중이가 자신을 기다린다고요? 심장이 다시 요동쳤어요. 장교들 사이로 길이 열렸습니다. 우비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본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불이 켜진 방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비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장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복도 끝, 총장실이라고 쓰인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비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총장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그리고 창가 쪽 소파에 지연이 앉아 있었어요. 지연의 무릎 위에는 토리가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빈 병사. 지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비는 경직된 자세로 안으로 들어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지연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토리가 고개를 들어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했죠. 토리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우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토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회의실에서 봤던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비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 사고 이후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우비는 숨을 죽이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부모님, 사고요? 우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북한 DMZ 수색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지연은 토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토리는 지연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아버지도 군인이었죠. 어머니는 군의관이셨고요. 둘 다 북한 무장공비 소탕 작전 중에 쓰러지셨어요. 우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여기 본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는 게. 지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토리만이 저를 반겼습니다. 부모님이 키우던 강아지였죠. 토리는 제가 우는 동안 제 곁을 지켜줬어요. 밤새도록 제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비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토리가 지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토리를 잃었을 때 또다시 가족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미치도록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연이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토리를 구해줬습니다. 폭우 속에서, 추위 속에서 토리를 품에 안고 지켜줬어요. 우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부모님을 잃고 혼자 컸습니다. 우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우빈을 바라봤어요. 어릴 때 버려졌어요. 고아원 문 앞에 담요 한 장에 쌓여서요. 부모님 얼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빈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늘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가족이 찾아왔지만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요. 우빈이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어요. 토리를 봤을 때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혼자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 추위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두질 못했습니다. 규율 위반인 줄 알았지만 토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토리를 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우빈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우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우빈 병사, 당신 같은 군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규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약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군인다운 거예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빈도 따라 일어났어요. 당신은 토리를 구했을 뿐 아니라 저도 구해줬습니다. 토리를 통해 다시 희망을 갖게 해줬어요. 지연이 우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빈은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우빈 병사. 아닙니다. 저야말로 토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토리가 낑낑 울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문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식 총장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대화는 잘 끝났나? 예, 할아버지.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우빈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훈련소 전체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황급히 운동장으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부들조차 당황한 표정이었죠. 전원 집합, 정렬, 조교의 고함에 병사들이 일제히 줄을 맞춰 섰습니다. 우빈도 자신의 자리에서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어젯밤 군단 본부에서 돌아온 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연 중위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대장이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특별한 분이 방문하신다. 모두 긴장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별한 분? 도대체 누가 오는 걸까요? 우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두두두 헬기 소리였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봤죠. 검은색 헬기 한 대가 훈련소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운동장 한쪽으로 접근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모자가 날아갈 듯 흔들렸고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죠.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문이 열렸어요. 모든 병사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한태식 총장이었습니다. 정복 차림, 어깨의 사성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뒤이어 한지연 중위가 내렸습니다. 단정한 제복 차림에 손에는 토리를 안고 있었죠. 차렷, 경례. 중대장의 고함에 전체 병사가 일제히 경례를 붙였습니다. 한태식 총장이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왔어요. 지연 중위가 뒤를 따랐습니다. 총장이 연단 위에 올랐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전체 병사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무거운 침묵이 운동장을 감쌌습니다. 편히 총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일제히 쉬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여전했어요.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한 병사를 표창하기 위함이다. 총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힐끔거렸어요. 표창? 누구를? 정우빈 병사 앞으로. 우빈의 이름이 방송을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운동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우빈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강아지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그 신병이 총장 앞에 서다니 소대장 김성훈 중위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우빈은 연단 앞에 섰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하고 총장을 바라봤어요. 한태식 총장이 우빈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빈 병사, 자네는 사흘 전 폭우 속에서 한 생명을 구했다. 총장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규율 위반을 각오하고 징계를 받을 줄 알면서도 자네는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본관은 높이 평가한다. 병사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군 기강문란으로 비난받던 우빈이 이제 표창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군인의 본분은 무엇인가? 명령 복종인가? 규율 준수인가? 총장이 전체 병사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약한 것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군인의 본분이다. 총장의 말에 운동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우빈 병사는 그것을 실천했다. 계급도 낮고 경험도 없는 신병이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군인다웠다. 총장이 연단에서 내려와 우빈 앞에 섰습니다. 우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야. 우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총장의 따뜻한 손길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인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중위가 토리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토리를 우빈에게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토리가 인사하고 싶대요. 우빈은 떨리는 손으로 토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토리는 우빈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았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운동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빈은 토리를 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 없던 우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빈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소대장 김성훈 중위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총장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우빈 병사를 본받으시오.
규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지 마시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오.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우비는 토리를 아는 채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 병사들의 눈에서 존경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우비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훈련소에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빈을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빈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죠. 오히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소대장 김성훈 중위도 변했습니다. 우빈을 마주칠 때마다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먼저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우빈 병사, 그날은 내가 미안했네.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우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부대 정문에 익숙한 검은색 SUV가 들어섰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지연 중위가 다시 온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연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리자 토리가 뛰어내렸어요. 목에는 새로운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명찰에는 부대 사역견 토리라고 새겨져 있었죠. 토리가 돌아왔다고? 소식을 들은 우빈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토리는 우빈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우빈은 무릎을 꿇고 토리를 받아 안았습니다. 토리야, 정말 돌아온 거야? 토리는 우빈의 얼굴을 하드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우빈은 토리를 꼭 껴안으며 웃었어요.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토리를 부대 사역견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토리는 이 부대 소속이에요. 정말입니까? 우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승인하셨어요. 토리는 이제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빈은 토리를 아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은 우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젠 당당히 들어와도 되겠네, 우리 토리. 우빈이 토리에게 속삭였습니다. 토리는 낑낑 울며 우빈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주변 병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토리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죠. 와, 진짜 부대 사역견이 됐네. 토리 귀엽다. 쓰다듬어도 돼. 병사들이 토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토리는 꼬리를 흔들며 병사들에게 인사했어요. 훈련소에 따뜻한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우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 따뜻한 연대감,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기쁨. 그 모든 감정이 지연의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빈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정우빈 병사. 지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중위님. 토리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당신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토리는 지연의 손을 하드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지연은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렸습니다. 가끔 들를게요. 토리 보러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빈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지연이 손을 흔들었고 우빈과 병사들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나자 우빈은 토리를 안고 훈련소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춥고 외로웠던 이곳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토리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급은 명찰에 새겨지지만 진짜 품격은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우빈은 그것을 배웠어요. 규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우빈은 토리와 함께 내무반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토리는 우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평온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토리야, 우리 잘해보자.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빈이 토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토리는 작게 낑낑 울며 대답했어요. 비 오는 날 버려진 생명을 아는 한 병사. 그 따뜻함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우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토리가 있고 지연중이가 있고 동료들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빛 아래 우빈과 토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고 그날도 우빈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규율을 지키면서도 마음의 따뜻함을 잃지 않는 진짜 군인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우빈과 토리, 그리고 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따뜻한 기적이었죠. 계급장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군인을 만듭니다. 우빈의 선택은 토리뿐 아니라 지연에게도 희망을 선물했어요. 버려진 두 영혼이 서로를 구한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겐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